달리기는 이제 한 발이 오랫동안 떠 있는 구간이 더 많거든요, 걷기보다. 그래서 지면에 이제 닿았을 때 충격이 크게 발생하고요. 성큼성큼 예, 있을 맞습니다. 때는 그러면 한 발 할 때가 쾅쾅 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쪼개서 가면 이렇게 오리처럼 네, 이렇게 그렇게 가야지 통증이 예. 많이 줄어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나 발목 통증 때문에 방문해 주셨을 때 네.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린 주법은 착지 방법을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정말 많이 없어졌다, 무릎 통증이. 그것만 해도 많이 무릎통증이 네, 없어져요. 정말 많이 없어집니다. 사실 저도 이제 풀마라톤을 완주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내려주신 처방이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는 하나도 안 힘들게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세게 한다. 고강도로 한다. 고강도로.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80대 20 법칙이라고 해서 운동 총 볼륨의 80%는 저강도로 구성을 하고 저강도로 하고. 네, 그리고 그 나머지 20%는 이제 고강도로 구성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더 다친다. 이 네. 강도를 조절을 못하는 게 제일 크겠네요. 자세 뭐 이런 것도 있겠으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 개선에 있어서는 사실 초보자 때는 시간을 가장 많이 늘리는 방법이 가장 자세 개선에 좋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력을 좀 쌓을 때까지는 100% 전투를 좀 하고 2달, 3달 정도 돼가지고 이제 런, 린이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터벌이나 아니면 어필 훈련이나 이런 안 다치게 인터벌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추천하는 그 하체 보강 운동이 하체를 보강하려면 또 러닝을 해야 되는 이제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안 아프게 하려면 어필, 오르막 훈련을 아주 느린 강도로 하게 되면 다리도 이제 코에 가깝게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지면과 가깝게 닿으면서 이제 발목 안전성도 좀 보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고강도와 저강도를 그때부터서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병행한 좀 힘들게 하는 고강도 운동을 중간중간 섞어줘라. 맞습니다. 그러면 실력도 늘고 할만할 거다. 맞습니다. 야, 평소에 편안하게 하다가 한 번씩 고강도 하려면 되게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네. 또 그때는 또 이제 또 하기가 싫고 네. 근데 또 저강도로 할 때는 왠지 이렇게 고강도로 해야 운동이 되는 거 될 것 같고. 이게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이 책에도 자세 많이 나오던데 많이 다치는 자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도 들은 얘기가 속도 욕심을 내려고 좀 이렇게 케이던스라고 하나요? 하여튼 발을 좀 크게 성큼성큼 하면 또 더 다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케이던스라는 게 달리기에서 진짜 중요한 주법 중에 진짜 하나로 중요해요? 저는 분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달리기라는 게 리드미컬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 리듬감이 지속돼야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리듬을 만들어주는 게 케이던스입니다.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스텝의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1분 동안 160번 발을 밟으면 160 케이던스가 나오고요. 180번 밟으면 180 케이던스가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는 이제 한 발이 오랫동안 떠 있는 구간이 더 많거든요. 걷기보다. 오랫동안 떠 있다가 지면에 닿았을 때 그 충격량으로 인해서 통증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거의 한 70%까지는 거의 착지하는 순간에 충격이 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케이던스라는 게 만약에 낮았다고 치면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면에 이제 닿았을 때 충격이 크게 발생하고요. 성큼성큼 예, 있을 맞습니다. 때는 그러면 한 발 할 때가 쾅쾅 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쪼개서 가면 이렇게 오리처럼 네, 이렇게 그렇게 가야지 통증이 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많은 매체에서는 마법의 케이던스 180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케이던스가 높을수록 차차차차차 가면서 통증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리듬이라는 게 저희가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고 못 추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케이던스가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인 본인의 속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속도를 먼저 찾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속도를 찾고 네. 내가 어느 정도로 보폭을 뛰는지. 그 기준은 저는 160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많은 문헌에서는 뭐 170, 150, 160이 있는데 10개 정도 문헌을 제가 찾아봤을 때 거의 6개 이상이 160으로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160인 사람이 많아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부상이 생깁니다. 그 160에서 180 사이에 이제 나에 맞는 케이던스를 찾아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천히 달리더라도 160에서 180 사이에는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오히려 더 다친다? 그럼 엄청 천천히 뛰는 건데도 다쳐요? 네. 천천히 뛰는 건데 세워라 내워라. 그러니까 오히려 천천히 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보폭이 또 커지게 되고 근데 이제 걸을 때는 괜찮은 이유가 달리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메커니즘 자체가 달리기랑 걷기는 기울기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달리기를 한다면 160은 지켜주셔야 돼요. 160 이상은 나와줘야 네네. 오히려 안전하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케이던스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첫 번째는 속도를 올릴 것인가. 만약에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구해진 케이던스를 가지고 그 속도에 대입을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속도가 올라갔는데 케이던스가 떨어지면 속도를 올리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소한 160을 지켜야 된다 했잖아요. 내 속도는 160으로 발걸음을 해요. 하는데 더 빠르게 뛰기 위해서 그럼 성큼성큼 해야죠. 더 성큼성큼 뛰게 되면 예. 케이던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케이던스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뛰어야 된다. 네네네. 그게 제일 힘들면 보폭을 좀 작게 하더라도 네네. 리듬은 똑같이 하고. 네네네. 리듬은 똑같이 하되 조금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지 네네. 리듬을 다르게 하지 마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라는 게 또 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게 달리기에 또 근본적인 걸 보면 기울기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는.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좋다고는 들었어요. 네네. 무게중심이 넘어가면 그게 속도가 되거든요. 중력 때문에. 발은 일정하게 구르되 속도는 기울기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 똑바로 서서 달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좋아요? 예, 저는 똑바로 서서 달리는 거는 발로만 뛴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똑바로 서서 이렇게. 예. 그거 그러면 안 좋아? 발에 충격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럼 몸을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그게 착지랑도 또 연결이 돼서 설명을 그게 할수 부상이 덜 돼요? 네. 속도는 그게 훨씬 잘 날 거는 같은데. 너무 많이 기울이면 안 되고 그 무게중심이 조금만 기울여줘도 속도가 나거든요. 그 속도를 가지고 착지랑 또 연결해서 이렇게 쭉 나아가야지 효율적인 달리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상체가 선 상태에서 발로만 구른다면 그게 이제 발에 충격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왜 저희 스쿼트 할 때 상체도 조금 기울고 무릎도 조금 앞으로 나가면서 엉덩이 그렇게 살짝 뒤로 그렇게 하죠. 가야 예. 이제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 그리고 대퇴사두 종아리까지 전반적인 근육을 모두 써가지고 전신의 협응력을 가지고 스쿼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서 있다가 서 있는 상태로 점프를 하게 된다면 그게 관절에 다 힘이 가는 것처럼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내 몸이 효율적으로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고 본인의 자세를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있는 그 방향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게 발이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가라. 땅 파듯이. 그게 훨씬 부담은 덜 한 거겠네요. 실제로 제가 러닝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나 발목 통증 때문에 방문해 주셨을 때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린 주법은 착지 방법을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정말 많이 없어졌다, 무릎 통증이. 그것만 해도 많이 무릎 통증이 없어져요. 정말 많이 없어집니다. 사실 저도 이제 풀마라톤을 완주하기 전에 선생님 밑에서 좀 달리기를 배우고 이제 책을 같이 쓰게 된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내려주신 처방이 토토토토 뛰는 그 방법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잘 써가지고 뛰어라. 엉덩이 근육을 뛴다는 건 뭐예요? 근데 그게 상체가 기울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무게중심 점 자체가 엉덩이에 있거든요. 배꼽 살짝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이 돼야지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빼지 말라는 뜻인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엉덩이 뒤로 빼면 뒤에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배를 이렇게 살짝 내미는 느낌이어야 돼요. 들고 내미는 느낌으로 나가주셔야지 그게 착지랑도 연결되고 나가는 속도가 생기면서 효율적으로 달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속도도 빨라집니까? 속도 정말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착지법에 논란이 생기는 것도 그 무게중심점으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우리 체형에 따라서 변화가 다 생기거든요. 체형을 보시면 이 전방경사, 후방경사 정상의 체형이 있으면 이 무게중심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전방경사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고 후방경사는 뒤로 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체중이 꽂히는 그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착지 포인트가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러닝을 시작한 게 제가 2014년도에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하프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서울 레이스에서 400등인가 그때는 말랐어가지고 그게 가능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뛰었던 주법은 포어풋이었습니다. 왜냐면 포어풋으로 뛰는 게 저한테 가장 편했고 괜찮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한 20kg, 25kg 정도 증량이 된 지금 상태에서 포어풋으로 뛰면 10km 뛰면은 종아리가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더라도
이제 무게 중심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포어풋, 미드풋, 리어풋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게 위치가 변한다고 좋네요. 봐주시면 돼요. 아, 정답이 없네요. 네, 정답이 그거는 없습니다. 내가 그냥 편한 방식으로 뛰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는데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뛰다가 그 체형의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주법 착지점이 그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아, 내 습관이. 예. 그래서 보강 운동을 통해서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지. 그게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될 수 있어요. 보강 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뭘 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보강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을 이제 오르막 훈련, 어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러닝은 다리를 들어가지고 내딛고 그 다음에 착지한 다음에 또 다시 다리를 내딛는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한 10km 정도 달리기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털레털레 뛰게 됩니다. 네, 그 다리도 안 올라가고 그리고 할 때도 코어도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코어를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다리도 위로 최대한 들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다 보강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일부러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오르막 훈련입니다. 왜냐면 일부러서라도 코어를 잡고 위로 다리를 올려야만 이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발로 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또 일반 평지보다는 부하도 좀 더 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굳이 빠르게 하실 필요 없고 좀 천천히 하시게 되면 또 그것도 강도 높게 근육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중년인데 살 빠지는 건 좋아요. 아, 살 빠져서 그건 진짜 만족스러운데 안 그래도 없던 근육까지 막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가뜩이나 근육이 없는데 그 왜 많이 달리는 분들 마라톤 대회 보면 중년인데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 분들 전형적인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의 체형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도 이렇게 점점 말라지는 것 같아서 러닝을 그게 좀 그래요. 러닝을 효과적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토너 분들이 좀 이렇게 왜소하고 땅땅한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지근을 발달시키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약간 보디빌더나 아니면은 좀 근육 빵빵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들은 강도가 높되 횟수가 적은 그런 무산소 영역에서의 운동을 해서 웨이트. 예, 맞습니다. 웨이트를 해서 속근을 발달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상충돼 있습니다. 둘 다 같이 하는 게 그게 러닝에 좋지는 않군요. 저는 둘 다 같이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베스트라고 하는데 생각해요? 근데 아. 저는 이제 이게 일이고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시고 좀 바쁜 현대인이라면 러닝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요런 좀 왜소해지는 게 좀 걱정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최고의 처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닝 끝나고 무조건 단백질을 먹어라. 네, 그 러닝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러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체내 에너지를 거의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보충해 주지 않으면 또 다음 날에 뭐 근육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근 생성에 있어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달리기는 과학이다. 요 문장만큼은 그래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 좀 꼽아주시면 독자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있고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달리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울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달리기를 하게 되면 몸이 더 편안해지고 더 달리기가 즐거워지는 걸 실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꼽아봤습니다. 달리기는 과학이다. 예. 말 그대로. 맞습니다. 네, 63페이지이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몸에 지방을 쌓아두려고 한다. 생존 본능 때문이다. 쌓아둔 지방은 비상연료 역할을 하므로 에너지가 부족하면 바로 꺼내쓸 수 있다. 러닝이나 아니면 그냥 인간이 하는 모든 신체 활동은 우리가 섭취하고 그게 에너지원이 되어서 그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그리고 러닝은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 활용 능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강도 운동에서는 지방을 많이 쓰고 고강도 운동에서는 탄수화물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러닝은 이제 강도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존2처럼 저강도 운동을 하면 지방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당장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더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러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지방을 빼는 게 목적인 분들은 살살 오래 뛰는 게 훨씬 낫겠네요. 맞습니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체내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는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 글리코겐은 한 70kg, 이게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500g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지방은 거의 10,000g 정도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탄수화물과 지방을 연료로서 몸을 쓰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활용 능력을 길러서 이 지방을 효과적으로 평소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드는 게 저는 이게 가장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이트 이런 힘이 확 들어가는 거는 지방을 많이 안 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되게 과학적인 얘기가 많네요. 그냥 막 달려라 이러면 큰일 나네. 오늘 들어보니까. 자 오늘은 달리기는 과학이다 이 책 같이 읽어봤습니다. 문예현 대표님 또 전도연 치료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인만찬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